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같이 지내온 시간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자, 김건우 선수. 뭐 사죄할 것도 그런 것도 없습니다.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 미안한 건 없고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사죄할 마음 전혀 없다 이거죠? 감독님, 그렇죠? 예, 김건우 선수 그렇죠? 김건우 선수 마찬가지죠? 네, 최숙현 선수가 지목한 가혹행위 가해자인 감독과 주장 그리고 남자 선수가 국회에 출석해서 폭행한 적 없다고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들 중에 바로 이 사람, 바로 이 남자 선수가 사실은 내가 때린 게 맞다면서 진술을 번복하고 나섰습니다. 폭행 사실을 부인한 이유에 대해서 도저히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면서 선배의 잘못을 들추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후배 선수들이 국회까지 와서 증언하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껴 용기를 냈다고 말했는데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감독과 주장의 폭행 사실도 증언했습니다. 최 선수는 물론이고 본인도 감독에게 중학교 때부터 맞아왔고 주장이 최 선수를 폭행하는 것도 한 달에 적어도 3-4번은 봤다고 주장한 건데요. 실제로 감독은 이미 지난 2월 최 선수의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인정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었죠. 최 선수와 비슷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추가 피해자도 10명을 넘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걸까요? 가해자의 뒤늦은 고백, 오늘의 프레스콕입니다. 저랑 또 언니 한 명 더 있었거든요. 그 언니랑 되게 3명이서 잘 지냈어요. 오전 운동 끝나고 연락이 왔었는데 공주에서 오빠 변호사 사고 지금까지 너 부인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들었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운동 나와서 오후에 운동 나왔을 때는 그런 걸 티내고 싶지 않으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술 마실 때 언니가 힘들다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오빠도 있고 햇님이도 있고 자기는 행복하다고. 12시 27분에 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강아지 잘 부탁한다고. 또한 최숙현 선수와 지금 나와 있는 선수한테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럼 사죄할 마음 있습니까? 뭐 사죄할 것도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사죄할 것도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은 건 안타까운 건데 사죄할 것도 없고 사죄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 미안한 건 없고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최숙현 선수 폭행하신 사실 인정하십니까? 한마디만 해주시죠. 국회에서 미안한 적 없다고 했는데 그 마음 똑같습니까? 하실 말씀 없습니까? 네, 미래가 창창했던 20대 꽃다운 나이에 숨을 거둔 고 최숙현 선수. 맞은 사람들은 있는데 때린 사람들은 없다는 그런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조금씩 그 실체적 진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네. 피해자, 그러니까 고 최숙현 선수처럼 우리들도 많이 맞았다. 그리고 폭언도 들었다. 그리고 금품 갈취도 당했다라고 주장했던 동료 후배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국회 나와서 증언도 했잖아요. 그러나 때린 감독, 때린 팀 닥터, 때린 주장 선수, 때린 남자 선배는 전부 때린 적이 없다. 가혹행위 한 적이 없다라고 그동안 와서 누구 말이 진실에 부합하는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상황이 조금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보셨던 그 남자 선배 선수죠. 예. 남자 선수가 갑자기 이제 얘기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난 폭행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죄할 마음도 없다라고 했던 이 남자 선수가 예. 어제 한 인터뷰를 통해서 그 최숙현 선수에 대해서 이제 폭행 사실을 털어놓은 거죠. 그럼과 더불어서 감독과 이 주장 선수의 폭행 사실까지 함께 털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장 선수에게는 이 최숙현 선수가 적어도 한 달에 3-4번 이상 맞는 걸 내가 봤고 예. 나도 감독한테 중학교 때 맞았고 이런 사실을 다 얘기를 했고요. 예. 지금까지는 도저히 내가 이걸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고 용기도 나지 않았다. 예. 그런데 이 후배들이 국회에 와서 이렇게 증언하는 모습을 보고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껴서 용기를 냈다 이런 예.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최숙현 선수에게 미안하다 그러면서 사죄의 말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문체위의 감독과 함께 같이 주장 선수와 같이 나와서 했던 그 말들은 거짓이었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도 거짓이었고 이 본인의 말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당시에 나와서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한 감독과 주장 선수의 말도 거짓이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때렸다라고 하는 선배 선수가 생각을 다시 바꿔서요. 진실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때렸고 내가 본 것으로는 감독도 때렸고 주장 선수도 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감독과 주장 선수는 자신이 때리거나 폭언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기자, 여기에 더해서요. 팀 닥터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 이 조사관한테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하면서 폭행이나 폭언 사실을 인정한 데 이어서 이 대한체육회 소속의 조사관에게 진술서를 써줬던, 그러니까 감독과 이 닥터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서를 써줬던 선수도 또 입장을 바꿨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제 이 소식 전해드렸지만 대한체육회 조사관과 최숙현 선수가 전화 통화하는 그 녹취록을 저희가 들려드렸잖아요. 조사관이 최숙현 선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반박할 증거가 있으면 좀 더 줘라. 저쪽에서는 이미 다른 선수들 진술서를 잔뜩 받아왔다. 폭행과 폭언이 없다는 진술서를 선수들로부터 받은 게 있다. 예, 그렇죠. 이미 저쪽에서는 진술서를 잔뜩 받아왔는데 너는 뭐 더 없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반박할 최숙현 만한 선수가 증거를 갖고 와라. 처음에는 자신 있게 씩씩하게 얘기하다가 점점 힘이 빠지고 목소리가 처지고 이게 바로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날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다른 쪽에서 만들었다는 진술서는 어떻게 나온 것이냐. 실제로 이 진술서를 썼던 동료들도 서서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를 시작했는데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독에 앉혀놓고 이렇게 써라, 이렇게 써라 다 지시를 했고 내용 자체를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은 또 이렇게 써라 라고 해서 만들어진 한편의 정말 소설 같은 거짓 진술서였다고 진술서를 쓴 당사자가 지금 저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감독이 폭행 사실 없고 뭐든지 다 없고 무조건 없다고 쓰라고 해서 마지못해 내내 하면서 진술서를 썼다는 거고요. 이런 게 대한체육회에 고스란히 전달이 돼서 최숙현 선수를 결국에는 절망으로 몰고 갔던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이 이제 이 대한체육회 조사관인데 조사관 말을 들으면은 지금 최은매 기자의 말처럼 이미 너처럼 너와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 많은 선수들은 너 말이 틀렸고 감독과 이런 주장 선수의 말이 맞다는, 다시 말해서 폭행과 폭언은 없다는 쪽의 진술서를 다 가져왔다. 그러니 이것을 반박할 너가 맞았다는, 너가 폭언을 당했다는 증거를 네가 갖고 와라 라고 했는데 최숙현 선수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를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편이었구나. 내가 이거를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 절망감이 컸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사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최숙현 선수의 다른 녹취록을 보면 저쪽에서는 이미 변호사를 고용했고 변호사 사서 다 대응한다는데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숙현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진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냐면 내가 그러면 죽어서 입증해야 하나?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스포츠 인권센터에서 가해자 쪽의 탄원서나 진술서를 받아서 그걸 조사로 바탕을 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요. 피해자가 우선이 돼야죠. 그렇죠. 피해자 중심주의. 이야기.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그 진술서를 쓴 거짓 진술서를 쓴 선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다 파고들어야죠. 그걸 왜 선수 보고 피해자 보고 증거 가져오라고 얘기합니까? 가해자 말을 왜 더 신빙성 있게 생각을 하느냐. 자, 이런 가운데 경찰과 최숙현 선수의 녹취록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왜 피해자의 말에 더 신경 쓰지 않고 경찰이 또 대한체육회 조사관이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가해자의 말에 더 신빙성을 뒀을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차피 감독님은 혐의를 부인하시기 때문에 그 빵 먹인 것도요? 다 부인합니다. 비행기값 200만 하고 30하고 두 번 보냈던데. 네, 맞아요. 처음에 한도가 200이어가지고. 그래가 나눠 한 거야? 네네. 한 대 때리는 게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벌금도 안 나오겠나 싶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선수들도 대신에 이제 뭐 협회나 이런 데서 자체 징계나 뭐 감사나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힘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 최숙현 선수의 그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조사관이나 경찰관을 저희들이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워낙 다른 행정적 업무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는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야 된다는 그 위치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때린 사람과 맞은 사람이 양쪽 다 한쪽은 때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한쪽은 맞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립이라는 게 뭡니까? 양쪽의 얘기를 균등하게 듣는 게 중립입니까? 아니면 맞았다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더 우리가 믿어주고 더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중립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조사관이나 경찰의 조사 방식이 보면 자 상대방은 이렇게 많다, 증거 많고 이거 별 처벌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 제가 만약 최숙현 선수 입장에서도 정말 이제 나밖에 없구나. 혼자예요. 완전히 고립돼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예.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이런 폭력 사태가 생기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누구 편에 서서 일단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지 이걸 어떤 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이고 조사관이고 간에 다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최숙현 선수 입장에서는 저는 정말 마지막에 알겠습니다라고 힘없이 전화를 끊는 그 예. 모습이 왜 이렇게 막다른 길목으로 몰아야 되는가라는 측면에 정말 저 안타까움이 드는데요. 예. 결국은 지금 보면 최숙현 선수가 아니 자기가 안 맞은데 맞았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다면 경찰이나 조사관 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럼 최숙현 선수를 어떻게 하게끔 이 상황들을 좀 보호해주고 예. 뭔가 상황을 좀 밝혀내려고 했을 텐데 당신이 맞았으니까 당신이 증거 내 가져와 이런 지금 이야기로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이거 벌금 한 20만 원 내고 끝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누가 가서 저걸 예. 항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숙현 선수 그러잖아요. 6개 기관에다가 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자신의 주장에 관심을 기울여준 데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엄마한테 좀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죄를 밝혀달라고 엄마한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정말 우리 사회가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관계기관들이 정말 저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래야 되나라는 반성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 한 말씀 드리면요. 경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최초의 반응은 여기에 대한 반응은 그런 적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녹취록이 공개된 거예요. 예. 좀 다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경찰보다는 스포츠 인권센터인데 스포츠 인권센터의 대화록과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건 스포츠 인권센터 매뉴얼 위반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센터가 매뉴얼대로 했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성범죄 관련돼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 말을 가장 신빙성 그렇죠. 있게 믿거든요. 가해자 말보다는 피해자 중심으로 얘기를 듣고 사건을 처리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폭행, 폭언 사건 또 운동권에서는 너무 비일비재해서 조사관이나 경찰관이 그런 태도를 취하지 못한 것인지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남고 또 분명히 밝혀져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이런 가운데 최숙현 선수가 뭐 맞았다, 돈을 뺏겼다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많이 지금 이제 증거 녹취록들이 공개됐는데 또 다른 또 내용이 또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이 또 공개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최숙현 예. 선수의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담긴 일기장이 일부가 공개가 최숙현 선수의 됐습니다. 일기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뉴질랜드의 이 전지훈련 갔던 당시 예. 지난해 3월 25일의 일기장에는 이런 게 써 있어요. 너무하네. 왜 우리 방에 들어와서 뒤지냐. 그만해 제발이라는 글과 함께 그만 일러 바쳐 숨 막혀 이런 글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몰래 이 내 방에 들어와서 내 일기장을 훔쳐본다고 이제 느낀 거죠. 그러면서 일부러 보란 듯이 이렇게 쓴 걸로 보이고요. 예. 앞서 1월에는 운동 나간 사이에 네가 내 일기장을 읽었다면 나 건들지 말아줘. 나도 당하고만 있지 않아. 이렇게 호소하는 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최숙현 선수는 누가 내 방에 들어와서 내 일기장을 훔쳐보는가라고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일부러 그 사람 보란 듯이 이렇게 쓴 것 같고요. 또 일기장을 보면 이 주장 선수의 폭언 정황도 들어 있거든요. 예. 대놓고 욕하는 건 기본이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지? 나 죄 지은 게 뭔지 모르겠다. 욕 좀 그만해. 입 안 아프냐? 이런 글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숙현 선수가 팀 내에서 뭐 주장 선수라든지 일부 선수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그런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일기장만 보면 이 사생활도 침해를 당하고 또 누군가가 이 최숙현 선수를 일러 바치고 이런 예.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좀 추측해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철저히 조사라고 지시한 지 거의 일주일이 다 돼가고 있고요.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또 경주시 체육회라든지 관련 기관에서는 조사를 많이 마쳤는데 아직도 실체적 진실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체부 최윤희 2차관을 예. 중심으로 특별조사단이 꾸려졌는데 그 전에 이제 국회에 가서 또 예. 질타도 받았죠. 그래서 어제 이제 경주시청을 방문을 했어요. 그 모습 같이 한번 보시죠. 차관님 이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요구하라는 목소리가 좀 큰데 대책 마련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계세요? 오늘 방문하신 목적 좀 말씀해 주시죠.
문체부 차원에서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경주시 체육회인데 아니라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 최숙현 선수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입니다. 회유나 협박, 증거 인멸, 기타 불법적인 정황이 포착될 경우 무관용의 원칙으로 부실 조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한치의 숨김도 없이 조사에 적극 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거는 어쨌든 좀 잊어버리더라도 앞으로 이 문체부라든지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고 최숙현 선수가 엉뚱하게 죄가 없는 사람들을 무고한 것인지 그 정도만이라도 먼저 좀 빨리 밝혀가지고 발표하면 안 돼요? 그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여러 가지 뭐 어쨌든 지금 그 감독이나 뭐 그 주장 선수나 예. 어쨌든 지목됐던 사람들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여러 정황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이 부분은 아마 조만간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만이라도 먼저 좀 밝혀지고 명명백백 밝혀지고 그 다음에 책임 소재는 뭐 또 쫓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답답한 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비롯해서 대한체육회는 언론에 나온 기사에만 의존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자들보다도 더 안 뛴다는 얘기잖아요. 레임덕이에요, 벌써?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지금 대통령 지시가 안 대통령 지시를 듣고도 일을 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적인 분노를 이해를 못하는 건지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팀닥터 얘기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뭐 이분이 전문 의사도 아니고 물리치료도 아니고 그리고 소속도 협회 소속이 아니고 도대체 누가 청구해서 이 팀에 들어왔는지조차도 뭐 이렇게 소문만 무성하지 밝혀진 실체적 진실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주시 체육회도 지금 뒤늦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행방을 좀 그리고 현재는 연락이 안 닿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행방도 찾을 겸 이제 좀 쫓고 있는데 실제로 어제 이 팀닥터가 근무했던 그러니까는 이 팀닥터가 되기 직전까지 근무했던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병원의 병원장을 직접 찾아가서 만났다고 하고요. 그 병원장에게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2014년에 이쪽에 합류하면서 병원을 그만뒀고 일은 열심히 했다. 교회에도 다니고 좀 착실한 편이었다. 이게 이제 병원장의 주장입니다. 병원에서 의사로 일했대요? 의사가 아니고요. 병원에서 물리치료사 보조를 하면서 물리치료사도 아니고 물리치료사 보조? 예, 물리치료사 보조 업무를 하면서 병원 내 그냥 잡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제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었는데 뭐 좀 착실하긴 했는데 술만 먹으면 조금 포악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뭐 보조다 보니까 정식 이력서 같은 것도 안 받고 그냥 일했다라는 정도만 지금 병원장에게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확인을 좀 해보니까 언론에서 또 이제 좀 추적을 해보니까 대교회 한 교회를 다니면서 필리핀 선교 활동에도 뭐 좀 참여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해당 교회에서도 좀 왕성하게 활동을 했었는데 그 교회에서도 이런 이 봉사, 이 치료 봉사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운동 처방사처럼 치료 봉사 같은 걸 좀 열심히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운동 선수들을 치료해야 돼서 외국에 자주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온다 하면서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는 그런 연락 두절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술만 먹으면 다소 포악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병원장의 주관적인 평가니까요. 저희들이 뭐 신빙성 있게 듣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물리치료사 보조의 일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원의 잡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트라이애슬론 팀의 닥터가 됐는지 그 과정도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